사실 저희는 모두 영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와 장소에 있잖아요. 특히 세 분 이번 그 주제가 속사니만큼 이제 유학 생활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유학 생활을 마치신 분들일 텐데, 네, 석사를 하시면서 혹은 예진님 같은 경우는 학사부터 포함이 되겠죠. 가장 뭔가 기억에 남는 순간, 네, 이런 거 있을까요?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뭔가 한 순간, 한 장면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예진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약간 기억 남는 게 석사 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학사 때는 그냥 되게 재밌고 그냥 괜찮았다가 석사 때 처음으로 휴학할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바쁘고 할 게 많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고비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흔한 약간 힘들어서 성장한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확실히 석사 때 정말 회사보다 더 열심히,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회사 와서 오히려 더 적응을 잘한 것 같고, 물론 회사가 그렇게 바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다른 뭐 에이전시들 비해서 근데 더 저를 적응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힘들었던 석사 생활이. 근데 막 다 힘들었던 게 아니고 한 텀? 한 겨울에 영국 겨울 날씨가 좀 그러니까 겨울에 한 2, 3주 동안 좀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파리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때 가고 다 극복을 하고 했습니다. 네, 그게 기억에 남네요. 어쨌든 뭐 여행이라는 자신만의 방법을 통해서 그 사실 힘들죠. 공부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쵸? 그 힘들었던 석사 생활을 어떻게든 이렇게 견뎌내고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 네, 결국엔 다 잘 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원님한테 여쭤볼까요? 기원님은 또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현직에서 일한 거는 1년이 조금 지나지 않지만 영국에서 다시 학생으로서 뭉터기 시간이 주어졌을 때 불안감이 좀 많이 엄습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제가 약간 잉여가 된 느낌도 초반에는 들었고요. 그래서 파트타임이라도 찾아볼까 했었는데 마케팅 쪽은 유난히 파트타임이었고 풀타임 인턴 정도가 다이더라고요. 정직원이 아니라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20시간 이상 일이 불가능했어서 그러다가 이제 H&M 그룹에 속해 있는 코스라는 브랜드 매장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 면접이 생각보다 꽤 인텐스 했었어요. 시뮬레이션이나 롤플레이도 했었어야 했고 그래서 합격 소식에 작은 알바일지라도 영국이라는 처음 오는 서양 국가에서 영어로 면접을 보고 통과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뿌듯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코스 매장이 킹스크로스 역에 있는데 거기에 영국 구글 본사 빌딩이 있어서 매일 알바 가는 길에 지나쳤었는데 이번에 모멘텀 콘텐츠로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을 인터뷰하게 되어서 런던 구글을 직접 방문하고 구글 밥도 먹고 해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런던 구글 오피스?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킹스크로스 펜크레스 옆에 있는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를 되게 자주 가는데, 그 펜크레스 지나갈 때마다 조금 높은 곳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에서 보니까 전경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네, 같이 가본 제 에스코트 해주신 분한테 거기서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을 음, 드렸습니다. 거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상빈님은 어떤 기억나는 경험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논문 마쳤을 때가 마지막으로 딱 썼을 때가 제일 기억나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일을 하다 왔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다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약간 특히나 또 코로나 시절이어가지고 사실 뭐 집에서만 수업 듣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반반이었었는데요. 저는 한 초반 2021년 한 초까지, 그러니까 2021년 10월에 시작해서 2022년 초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이었어가지고 그냥 이게 한국에 있는 건지 영국에 있는 건지 모르다가 이제 좀 그래도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좀 재밌어졌는데 이제 바로 또 논문 써야 됐어가지고 논문 쓰는 게 이제 뭐 다른 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4월부터 이제 저희 뭐 과정 받고 슈퍼바이저랑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한 4개월 8월까지 쓰고 이제 8월 딱 논문 마칠 때 그때가 제일 아무래도 임팩트가 큰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논문을 열심히 쓰시고 학업에 열중해서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좀 해방감이 드신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간에 놀러도 다녔는데요. 유럽도 다니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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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거를 여쭤볼게요. 사실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좀 정리된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지고요. 각자의 전공이나 경로에서 지금까지 오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가장 큰 도전이 있으시다면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거꾸로 이번에는 상빈님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전공이랑 경로라는 게 뭐 제 인생 경로인가요? 아니면 지금 석사만 놓고 얘기를 말씀드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 사실, 네, 상빈님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걸 겪으셨기 때문에, 네. 상빈님은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제 저도 가장 힘들었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가장 뭐 기억에 남았던 그런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는 회사 그래도 안정적인 회사 다니다가 아 스타트업 하러 나갔는데 스타트업 잘 안 돼서 회사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좀 좌절스럽고 쪽팔렸죠. 쪽팔리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때가 아무래도 약간 제일 술 땡기는 모멘텀 아니었나 싶네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게,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뭐 실패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 경험을 쌓고, 어떻게 성장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성공을 하는 거지. 네.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상빈님은 큰 뭔가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 뭐 뭐 실패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패가 아니라 그냥 경험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기원님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본인이 좋아하고 흥미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꽤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빨리 찾은 경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럴 때 요즘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금융 쪽으로 진로를 선택한 선배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 길이 맞다, 혹은 그 길이 잘 나간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기 전에 진로를 정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플로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꽤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나 미래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해 보기보다는 사실 뭐 대학교 전공도 마찬가지고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성적 따라가고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병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이제 학생 때까지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거나 뭔가 행동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자유를 사실 제한을 해요. 어른들이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갑자기 너한테 주도권을 가지고 너 인생을 살아나라고 갑자기 해버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빨리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얘기랑 비슷한 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원래 미술이 좀 좋아했고, 저는 원래 미술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학교에서.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대학 지원할 때, 이제 얼떨결에 인터랙션 디자인을 간 거였거든요. 저는 파인 아트를 지원했는데,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과에 오퍼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오프데이를 갔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좋아해서 이제 갔는데, 내가 이걸 진짜 잘하는가? 하다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UX를 발견하고, UX를 이제, 재미겠다 해서 했는데, 이제 재미만으로 이제 취업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냥 좋아한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봤던 것 같아요. 특히 락다운이었고 코로나 때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전 졸업했을 땐 코로나가 안 터졌고 졸업하고 그 한 3개월 후에 딱 락다운에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그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 나 잘하니까 좀 더 해보자 해서 이제 다행히 취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터랙션 디자인이랑 UX 디자인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UX 디자인은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웹이나 앱 그런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디지털 많이 하고요. 저희 학교 인터랙션 디자인은 끝에 아츠라고 붙어요. 그래서 그 아츠 붙는 게 이제 파인 아츠처럼 순수 미술처럼 되게 미술 같은 약간 예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 사람들의 인터랙션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 근데 물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소셜 프로블럼이나 그런 거를 많이 solve를 하긴 했는데 아르두이노랑 그런 크리에이트 컴퓨팅 같은 걸로 무슨 인스톨레이션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좀 더 그거는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아티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디자이너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도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 전 대학교 때 미디어 아트 실제 전시를 한 4번 정도 했었어요. 제가 작품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 디자인을, 네. 그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네. 제가 거기를 갔었어야 되네요. 네. 또, 사실 예진님은 지금 현재 직장이 첫 직장이신 거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한국 디자인 업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신 게 있지 않나요? 아니면은 아예 경험이 없으신가요? 조금씩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베이스 음, 저는 유학 온 게 아니고 아무래도 여기 자랐으니까 인맥이 네. 여기 많기 때문에 많이 모르지만 그거는 알아요. 한국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한다는 것.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확실히 뛰어나고 깔끔하고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디자인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 포함.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인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프로세스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어떤 건지 좀 아실 것 같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디자인 업계, 사실 뭐 다른 업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여기로 일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영국 디자인 시장은 확실히 프로세스를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거의 80% 하고 20%가 이제 아웃컴인데 그리고 또 시간도 좀 더 길게 사용하고 빨리빨리보다는 깊게 깊게 물론 그게 뭐 한국 디자인이 깊게 안 가는 뜻은 아니지만 영국은 아웃컴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렇게 예쁘지 않 좀 그 수준이 떨어져도 확실히 뭔가 깊이를 더 하니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클래식한 디자인들이 더 많고 약간 그래서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 못하지 않나 영국이 싶은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해주자면 뭐 역사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국민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사실 덜 중요한 거죠. 빨리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네, 있는 걸 지키고 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영국의 디자인 트렌드가 뭔지. 네, 타임리스라고 나오더라고요. 오, 네. 챗GPT는 저랑 지식 수준 비슷하다니 기분이 좋네요. 기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원님도 한국에서도 경력이 있으시고, 그쵸?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생각이 있으실 텐데, 한국과 영국의 어떠한 차이점? 일에 있어서 어떤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영국 현역에 있지는 않았어서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AI랑 자동화가 이제는 증가가 될 것 같고, 특히 개인화된 마케팅 컨텐츠 생성 같은 부분에서 AI 활용이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 중심의 마케팅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소비자들이 왜냐면 서비스는 항상 상향 평준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와의 경험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창의적이고 유익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에 있어서는 요즘에는 ESG도 되게 트렌드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나중에 그런 것도 도입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비용적인 부분이나 뭐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 ESG 경영이라는 건 사실 효율적인 건 아닌데, 음, 네, 약간 좀 세상이 뭐 기후변화도 그렇고 여러모로 맞아요. 이제 네,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좋은 쪽으로 가려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상빈님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네네. 이 일에 있어서 가장 그 차이점을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쵸? 한국에서도 길게 일하셨고, 지금 영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쵸? 네네. 어떤 부분이 가장 다른 것 같아요? 한국과 영국이요. 네, 어, 사실 제가 한국에서 업역과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업역이 달라서 1대1로 정확하게 매칭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뭐 저도 뭐 들은 거라든지 뭐 그냥 대충 뭐 또는 어쨌든 뭐 굳이 비교를 한다면 영국이 사실 저희는 회사는 또 미국 회사에 좀 더 가깝긴 하거든요. 저희 C 레벨들이 다 미국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다이렉트한 소통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를. 또 스타트업과 비스타트업의 차이일 수도 있겠죠. 뭐 업무적인 측면에서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사실 뭐 기자 일할 때도 뭐 아주 불합리한 것도 있고 아주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뭐 또 조직이 조직이다 보니까 또 합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더 소통 지향적인 것 같고 일단 맞네요. 여기는 회식이 하나도 없고요. 한국은 회식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공적인 건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해야 되고 사적인 건 사적인 영역에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제가 지금 일하는 회사가 사적인 영역을 절대로 만들 수 없는 회사이기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게 좀 민글돼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좀 일단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뭐 그게 제일 큰 부분인 것 같네요. 일단 느끼는 부분으로는. 정말 동감하는 것 같아요. 네, 커뮤니케이션. 일단 좀,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좀, 저는 좀, 어그레시브하다? 굉장히, 그러니까 어그레시브하다는 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를 좀 빼고, 좀 공격적으로 좀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오히려 좀 인정받기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좀 확실히 다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방법이라든지, 네,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가 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제 스타일은.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각자 분야가 있으시잖아요. 모두 다른 분야에 있으신 분들인데, 각 자신의 분야에서 5년 안에 5년까지 뒤를 봤을 때, 사실 엄청 먼 미래는 아니죠. 5년에서 10년으로 할게요. 5년에서 10년 사이. 어떠한 트렌드, 어떠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혹시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나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상배님한테 여쭤볼까요? 제가 그걸 알면 제가 예를 들면 뭐 개발 분야 IT 뭐 딥러닝 AI 뭐 이쪽 분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안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제 동생도 개발자 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저는 이제 전공이 내과학 내공학이었었고 그때 뭐 AI 뭐 이런 머신러닝을 그래도 학부의 수준에서 배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머신러닝의 어떤 수준 또는 그때 당시에 어떤 저희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10년 뒤에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많이 달라서 제 동생은 개발을 오래 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주 배웠던 게 간단하고 이제 막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티핑 모멘텀이 넘어버렸던 어떤 AI
어떤 기술에서 어떤 쓰이는 프랙티스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취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그런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 시장의 미스매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제 그냥 석사만 하고도 빨리 이제 들어가가지고 개발자 한다고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뭐 요를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는 어떤 뭐냐 인더스트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다. 근데 다만 제가 좋아하는 어떤 컴퓨팅 어떤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아이템은 애플의 비전 프로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앱이 이제 또 어떤 하나의 시장으로서 이제 발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게 어떤 방향으로든 좀 재밌게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IT 트렌드에 관련해서는 한 시간 동안 얘기해도 뭐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부족하고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좀 더 IT 쪽에 딥다이브한 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네, 다음에 기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케팅? 뭐 사실 다양한 걸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퍼스널라이즈 된 마케팅이 계속 대두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네, 쓸 때, 액추얼 셀프 이미지랑 아이디얼 셀프 이미지에 관련돼서 썼었는데, 그게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갖고 있는 이미지와 흡사한 브랜드를 소비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존중감이 낮은 경우에는 자기의 이상향을 뭔가 보여지고 있는 브랜드를 소비를 많이 한다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로 해서 알아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타겟하는지도 이제 럭셔리 브랜드에 뭐 주어진 과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ESG 마케팅도 아까 잠깐 동기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역시 소비자 경험이랑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로 하여금 브랜드를 소비하면서 어떠한 느낌을 들게 하는지가 이제 나중에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팝업 스토어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거나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를 소비자들에게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 것 같아요. 사실 사실 맞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아존중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테니까 네, 소비하는 브랜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달라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그 얘기를 또 이렇게 들으니까 아 이걸 또 마케팅에 응용할 수 있겠구나. 되게 재미있는 그런 고찰인 것 같아요. 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뒤에 말씀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ESG 쪽. 네. 그리고 예진님. 네, 저는 얼떨결에 이제 파이낸스 UX를 들어오게 됐었는데요. 저는 전혀 파이낸스 들어올 생각이 없었고, 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영국에서는 이제 이런 은행들에서 UX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저희 팀도 6, 7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잠시만요. 네. 네. 근데 이제 잠깐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그 자동 급식기가 켜져가지고.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른 은행들이 또 UX를 더 발전시킬지 오히려 저희 은행이 조금 헤드스타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런던에서는 저희 은행이 디자인 쪽으로도 조금 더 알려져 있고, 특히 저희 매니저님은 이런 강의 같은 거 많이 하시면서 이름도 많이 알렸고, 그래서 저도 그 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득을 보면서 제 이름도 좀 더 알리고, 또 다른 뭐 핀테크도 이미 많이 발전했죠. 영국은 특히 몬조나 레볼루트 통해서 UX를 이용해서 정말 퍼스널 뱅킹을 발전시켰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큰 은행에 온 게 저희 은행이고, 바클리스, JP 모건, 다음에 다른 컨설턴시들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이 사람들이 디자이너들을 그냥 예술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고, 아, 우리 은행에도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저희 디자이너들의 레퓨테이션을 올리기에도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다음 5년에서 10년 동안이요. 너무 좋네요. 네, 딱 그 회사 쪽이나 회사 쪽에 픽업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의 어떻게 보면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파이낸스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조금 더 유저 익스피리언스나 좀 더 네,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카메라 꺼주시지 말고 네, 제가 화면을 그거 해가지고 잠시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시 PT로. 마지막으로 홍보를 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네.